왜 이렇게 취했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그러나 서민기는 갑자기 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왜 이렇게 늦게 와? 그 태도에 맹공희의 인내심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사실 우리 부부 아니었어요. 당신은 한 번도 내 남편인 적이 없어요. 혼인무효 소송 낼 거예요. 서민기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널 사랑한 적 없어. 서로 가시돋친 말을 던지며 돌아선 두 사람, 이제 이 결혼은 되돌릴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구단수의 계획대로 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맹공이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서민기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에 물든 창가 옆에서 묵직한 침묵이 흘렀고 억눌렸던 감정이 온몸에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던 맹공이는 서민기가 제때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서민기가 있어야 할 순간에 곁에 없었다는 현실이 더욱 맹공이를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없었잖아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해요? 맹공이의 목소리에서는 물기 어린 분노가 감도났습니다.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오히려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민기는 잘못을 깨달은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시선은 바닥에 머물렀고 어색하게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네 곁을 지킬게. 서민기는 힘겹게 입을 떼며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맹공이의 눈빛에서 엿보였습니다. 맹공이는 숨을 한 번 고른 뒤 잠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노을빛으로 물들어가는 하늘이 눈에 들어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먹구름이 낀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을 믿고 기다렸는데 결과가 이거잖아요. 맹공이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건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맹공이는 서민기를 향해 한 발짝 다가갔다가 다시 뒤로 물러나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앞으로의 관계를 고민하는 듯 감정이 폭풍처럼 요동쳤습니다. 서민기는 고민스럽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공이 정말 미안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일이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만 댔어. 그래서 네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달려가지 못했어. 맹공이는 여전히 차가운 시선으로 서민기를 응시했습니다. 이젠 말뿐인 사과도 지쳤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필요한 순간에 곁에 없었다는 게 정말 커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맹공이는 떠나야 할지 아니면 마지막 기회를 주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서민기에 대한 정이 남아 있었지만 배신감이 크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민기는 뒷목을 문지르며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못했다. 공이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되겠어? 라고 묻는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맹공이의 마음은 이미 크게 다쳐서 쉽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정말 달라질 수 있나요? 하고 맹공이가 재차 묻자 서민기는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달라질 거야. 아니, 달라질 수밖에 없어. 이번에 깨달았거든. 내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두 사람 사이에 또 한 번 침묵이 흘렀습니다. 맹공이는 지난날 서민기와 함께 웃고 떠들던 시간들을 잠깐 떠올렸습니다. 그 시절의 서민기는 책임감 있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사라진 게 아니라면 혹시라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하거나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서민기가 손을 꼭 모으며 다시금 호소했습니다.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줘. 더는 실망시키지 않을게. 정말이야. 결국 맹공이는 작게 한숨을 쉬며 대답을 미루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럼 지켜볼게요. 아직 결정한 건 없어요. 지금은 그런 말을 듣기도 버거워요. 라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서민기의 표정이 안쓰럽게 느껴졌지만 맹공이도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묵직해졌습니다. 이 대화가 어디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었지만
둘 모두가 느끼는 건 이미 예전과 똑같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맹공이는 회사 복도로 향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기에 얼굴에는 피곤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서류를 한 아름 안고 정신없이 걸어가던 맹공이는 회의실로 들어가려다 복도 한켠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진아와 딱 마주쳤습니다. 강진아의 표정은 묘하게 들떠 있었고 무언가 말을 꺼내려는 듯 비꼬는 미소가 스쳤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부드럽게 말을 건넸지만 분위기는 전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맹공이는 직감적으로 또 무언가 말을 걸어올 것 같아 마음이 움츠러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제 서 팀장이랑 술 한잔 했어. 부부끼리도 공유 안 하나 봐? 강진아의 도발적인 말이 떨어지자 맹공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민기가 정말 강진아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은 몰랐지만 그걸 자신에게 얄밉게 알리는 강진아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낼 수 없으니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헛수작 그만하세요. 쓸데없는 수작에 말려줄 시간 없거든요. 맹공이가 차갑게 응수하자 강진아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반격하지 않고 살짝 입가를 비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화났어? 내가 뭐 대단한 걸 말한 것도 아닌데. 서 팀장이랑 그냥 친구처럼 편하게 마신 거야. 부부끼리는 이런 것도 못 공유하는 거 보면 신뢰가 별로 없나 보네. 강진아가 비웃듯 말하자 맹공이는 이를 악물며 최대한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회사 복도를 지나는 동료 몇 명이 흘끗 바라보며 수군대는 모습이 더욱 부담스러웠습니다. 둘이 뭘 하든 전 상관없으니까 더 이상 귀찮게 굴지 마세요. 맹공이가 똑 부러지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강진아의 미소가 싹 사라졌고 맹공이를 노려보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서 팀장은 예전부터 나랑 잘 맞았거든. 회사에서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나한테 털어놓기도 했고, 그게 싫으면 더 열심히 붙잡든가 아니면 내가 언제든 데려갈 수도 있고. 강진아가 속삭이듯 말하자 맹공이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지만 밖으로는 차가운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상관없다니까요. 신경 쓸 이유도 없고요. 오히려 강진아 팀장님이 더 신경 쓰는 것 같네요. 마지막 말과 함께 맹공이는 몸을 돌려 회의실 문을 향했습니다. 강진아의 표정이 더 굳어졌지만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고 그대로 물러났습니다. 회의실 문을 닫고 자리에 앉은 맹공이는 숨을 고르며 지난밤 서민기와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정말 서민기가 술을 마셨다면 대체 무슨 속내일까? 애써 서류에 집중해 보려 했지만 속이 쓰리고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가 회의 서류를 건네주며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라고 물었지만 맹공이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갈등은 점점 깊어지는 듯 했습니다. 구단수는 한낮에 황 회장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방 안에 앉아있던 황 회장은 잔잔한 표정으로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어오렴. 황 회장의 목소리는 간결했습니다. 구단수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주변 공기를 살폈습니다. 방 안 공기가 묘하게 차갑다고 느껴졌고 황 회장 앞에 조심스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구단수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황 회장은 아무 대꾸 없이 깍지 낀 손만 살짝 움직였습니다. 돈 때문에 날 버렸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엄마는 수선집을 하며 근근히 살고 있죠? 구단수가 낮게 물었습니다. 질문이 끝나자마자 황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에게 숨겨왔던 사실들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기색이 언뜻 비쳤습니다. 그건 나도 모른다. 오드리 말은 믿지 마. 결국 널 버린 여자니까. 황 회장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구단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돈 때문에 자신을 버렸다면 왜 지금까지 근근히 수선집을 운영하며 살아왔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똑바로 설명 못 해주세요? 구단수가 따져묻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황 회장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봄비가 내리는 중이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묘하게 정막을 더했습니다.
구단수는 마음속에서 갈등이 폭발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정말 돈을 쥐고 달아났다면 황 회장의 말대로 배신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지와 매년 준비했던 선물 이야기를 떠올리면 쉽게 결론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이 뭔지 알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할머니. 구단수가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황 회장은 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돌려 구단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넌 몰라도 돼. 아니, 모르길 바래. 오드리에 대해서 더는 궁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여자는 널 두고 도망간 사람이야. 내가 괜히 그런 말을 하겠니? 황 회장은 말끝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구단수는 납득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만약 엄마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날 버리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구단수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러나 황 회장은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너 정말 말을 안 듣는구나. 어차피 그 여자랑 다시 엮이면 너만 힘들어질 게 뻔해. 내 말 명심해라. 이 집안에서 오드리에 대한 얘기는 없던 걸로 해. 황 회장은 강경하게 못 박았습니다. 구단수는 결국 방에서 나와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졌고 신뢰했던 할머니와 처음으로 벽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커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구단수는 마음 한구석이 선명하게 아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옥탑방 문 앞에 놓인 작은 봉투 하나가 구단수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발신인이 오드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구단수는 잠시 심장이 세차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남긴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미안하다. 너에게 상처만 주고 떠나서. 편지 첫 줄을 읽자마자 구단수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던 엄마의 편지가 이제서야 나타난 상황이 당혹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문장을 읽어 내려갈수록 오드리가 매년 생일 선물을 준비했으며 이번에 마지막 선물을 남기고 떠났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왜 이제서야? 라고 구단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편지 속에는 미묘한 후회와 그리움이 담겨 있는 듯 보였습니다. 내 아들아, 이제는 널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용기 냈다라는 문장에서는 엄마의 눈물이 배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구단수는 불현듯 상자에 시선이 갔습니다. 편지와 함께 놓인 작은 상자에는 마지막 생일 선물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어린 시절 좋아했던 캐릭터가 그려진 작은 손수건과 함께 낡은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성껏 정리된 편지 뭉치를 본 순간 구단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 편지들을 쓴 사람이 정말 자신을 버린 걸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구단수의 뇌리에는 할머니 황 회장의 말과 편지 내용이 충돌하듯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감정이 격렬하게 솟구쳤습니다. 엄마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고. 구단수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묘한 안도감까지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온 기억이 단숨에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오드리가 완전히 자신을 잊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맹렬하게 다가왔습니다. 한편 구단수는 이 편지의 존재 자체가 이제 늦었다는 의미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엄마가 편지를 남기고 떠났다니 정말 영원히 사라진 건 아닐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엄마 어디 간 거지? 구단수의 목소리는 한없이 떨렸습니다. 옥탑방 앞에서 편지를 품에 안고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지내면서 구단수는 고개를 숙이고 억눌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허공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렸고 마음속에는 지독한 혼란과 외로움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구단수는 옥탑방 앞에서 한동안 감정에 휘말린 뒤 문득 맹공이가 떠올랐습니다. 맹공이라면 지금 상황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구단수는 곧장 건물을 나서 골목을 휘저으며 맹공이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운데도 몸에 열이 오른 듯 구단수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지도 않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연 맹공이는 퀭한 눈으로 구단수를 바라보다가 구단수의 안색이 심상치 않음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 맹공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구단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어디로 갔어? 엄마를 만나야 해. 맹공이는 순간 엄마라는 단어에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곧 사태를 이해하는 듯 얼굴이 굳었습니다. 맹공이의 눈가에는 이미 슬픈 빛이 감도는 듯 했습니다. 사장님 출국하신대.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낮은 목소리로 설명하며 맹공이는 구단수를 살폈습니다. 구단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심장이 쿵 내려앉은 듯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비틀거렸습니다. 맹공이는 당황해 구단수를 부축했습니다. 단수, 괜찮아? 그러나 구단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가까스로 호흡을 고르며 구단수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모르고 지나칠 뻔했어. 맹공이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구단수를 바라봤습니다. 빨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같이 갈까? 제안하는 맹공이의 목소리에는 염려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단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니, 네 도움만으로 충분해. 어디서 비행기 뜨는지 알아야 해. 구단수는 간신히 숨을 고르며 맹공이에게 물었습니다. 맹공이는 미리 알아둔 듯 항공편에 대한 정보를 건넸습니다. 둘 사이에는 조급함이 가득했고 동시에 어떤 진심이 교차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구단수가 안내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서둘러 택시를 부른 뒤 고개를 들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맹공이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으니까 서둘러. 분명 아직 시간 있을 거야. 구단수는 서류 가방을 움켜쥐고 골목을 뛰어나갔습니다. 뒤에서 맹공이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조심해서 가. 달리는 발걸음마다 심장 박동이 더 빨라졌습니다. 혹시 비행기가 이미 떠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구단수의 마음을 압도했습니다. 택시가 골목 어귀에 도착하는 것을 발견한 구단수는 재빨리 차에 올라탔습니다. 곧장 공항으로 향하며 차창 밖으로 스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는 구단수의 얼굴에는 다급함이 역력했습니다. 분주한 공항 로비에 들어선 구단수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출국장 앞을 정신없이 둘러보았지만 오드리가 어디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안간힘을 쓰던 구단수는 한쪽 구석에서 보따리를 들고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는 오드리를 발견했습니다. 구단수는 곧장 다가가 오드리의 팔을 붙잡고 폭발하듯 울분을 토했습니다. 왜 나를 버렸어요? 다 돈 때문이라면서요. 이 한마디가 터져나오자 오드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구단수를 확인하자마자 눈물이 차오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단수야. 아니, 잘 지내니? 아니지, 이런 말할 자격도 없는데. 오드리가 급히 수습하려 했지만 구단수는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듯 했습니다. 잘 지내긴요. 그동안 엄마는 왜 아무 말도 없었는데요? 이제 와서 편지 한 장 남기고 도망가는 거예요? 구단수가 거칠게 쏟아내자 오드리는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해였어. 모든 걸 너에게 설명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어. 구단수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때문에 날 버렸다면서요. 할머니도 그렇게 말했어요. 날카롭게 쏘아붙이자 오드리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단수야, 진짜 그렇게 알고 있었니? 아니야, 난 너를. 오드리가 애써 해명하려고 했지만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구단수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이 편지 마지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요? 엄마가 매년 생일 선물을 준비해 왔다면서요. 다 거짓말이에요? 오드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사실이야. 널 잊은 적이 없었어. 근데 할머니가, 아니 황 회장님이. 오드리는 말을 흐렸고 구단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날 버린 건 변함없잖아요. 구단수가 말끝을 흐리자 오드리는 손을 뻗어 구단수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 말 못할 사정이 있었어. 언젠간 다 설명해주고 싶었어.
떠나지 않으면 네가 더 위험해질 것 같아서 정말 별 수 없었어. 오드리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구단수의 마음속 분노는 조금씩 누그러지고 새로운 혼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날 기억해줬더라. 구단수가 힘겹게 인정하듯 말하자 오드리는 간신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공항의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격렬한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오드리는 결심한 듯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떠나지 않을게. 단수야,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 이 말에 구단수는 복잡한 감정이 폭발하듯 울컥했지만 서서히 오드리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게나마 용서와 화해의 첫걸음을 뗀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묵었던 상처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공항에서 돌아온 구단수와 오드리는 나란히 동네 수선집 앞에 섰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간판 아래서 오드리는 키를 꺼내 문을 열기 전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가 쌓인 재봉틀과 여러 가지 천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은 아지랑이처럼 흔들리며 실내를 비추었습니다. 오드리는 걸레를 집어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라도 좀 해야겠네. 사람 쓸 얼굴이 아니네, 여기가. 오드리가 중얼거리자 구단수는 문가에 서서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드리는 고개를 살짝 들어 구단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엄마 역할을 해볼게. 그 한마디를 꺼내며 오드리는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엄마라는 단어는 구단수에게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몇 분 전 공항에서야 서로를 부둥켜 안았지만 여전히 서먹하고 어색했습니다. 그렇지만 구단수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늦었지만 고마워요, 엄마. 구단수가 힘겹게 말하자 오드리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몇 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분출되는 듯 목소리가 떨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렇게라도 다시 볼 수 있어서 다행이야. 오드리가 말하자 구단수는 어정쩡한 자세로 서 있다가 오드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등을 토닥였습니다. 오래된 수선집 안에 울려 퍼지는 울음소리가 마치 속죄와 화해의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미묘한 침묵이 흐른 뒤 오드리가 한숨을 고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일단 이곳부터 제대로 정리하고 싶어. 구단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해요. 그동안 혼자 힘들었을 텐데. 오드리는 빛바랜 커튼을 열고 낡은 진열장에 쌓인 먼지를 닦았습니다. 구단수도 작은 상자들을 정리하며 그 안에 든 오래된 옷감이나 바느질 도구들을 신기한 듯 살폈습니다. 한참 정리를 하던 중 오드리가 앨범 한 권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구단수 어린 시절의 사진이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넌 몰랐겠지만 나 혼자라도 네 사진 챙기고 싶었어. 오드리가 말하자 구단수는 사진 속 웃고 있는 어린 시절 모습을 보고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엄마는 항상 나를 생각했는데 난 미워만 했어요. 구단수가 낮은 목소리로 고백하자 오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나도 다 설명 못했으니까. 이제부터 하나씩 말해줄게. 두 사람 사이를 감싸는 공기는 아직도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함께 있다는 안정감이 분명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청소와 정리를 마친 뒤 오드리는 호호 입김을 불며 찻잔 2개를 건넸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다시 시작해보자. 천천히. 작게 웃는 얼굴이 구단수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서로가 지닌 상처가 모두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함께 노력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작은 불씨처럼 일렁이는 듯 했습니다. 맹공이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정주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 언제 들어왔니? 결혼까지 했으면 며느리 구실은 해야지. 비꼬는 말투가 맹공이의 머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맹공이는 이미 지치고 아픈 상태라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죄송해요. 몸이 안 좋아서 좀 쉬었어요. 맹공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주리는 단칼에 내리치듯 대답했습니다. 핑계만 늘었구나. 맹공이는 어깨가 움츠러드는 기분을 느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정주리는 화를 더 내고 싶었는지 문을 꽝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맹공이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숨을 고르며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메스껍다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싶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섰습니다. 바람이라도 쐬어야 정신이 맑아질 것 같았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천천히 걷다 보니 문득 복부에 찌릿한 통증이 스쳤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경련 정도라고 여겼으나 점차 통증이 심해지면서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결국 주저앉았고 차갑게 식어가는 시멘트 바닥이 몸을 더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떡해. 맹공이는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 골목에는 사람 그림자도 거의 보이지 않았고 주변 가로등마저 희미하게 깜빡여 혹시라도 누가 볼까 하는 걱정마저 들었습니다. 한참을 시도한 끝에 겨우 휴대폰 화면을 켜게 된 맹공이는 서민기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남편이긴 해도 최근 불신이 커져 쉽게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더 심해지자 결국 서민기의 번호를 누르고 벨이 울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제발 받아요. 맹공이가 울먹이며 중얼거렸지만 전화는 곧 끊기고 말았습니다. 낙담한 맹공이는 다시 힘겹게 번호를 누르려다 문득 구단수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짙은 절망감 속에서 맹공이는 이 고통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국 구단수에게 전화 버튼을 누르며 막연한 기대를 걸었습니다. 맹공이가 숨을 가다듬으며 간신히 구단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누군가 전화 받았다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맹공이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수야, 나 배가 너무 아파. 전화 너머 구단수는 깜짝 놀란 듯 숨소리가 커졌습니다. 공희, 어디야? 움직이지 말고 거기 있어. 구단수가 다급하게 외치자 맹공이는 골목 모퉁이 이름을 떠듬떠듬 말해주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지만 구단수의 목소리가 들리니 마음 한구석이 조금 안심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단수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안하게 앉아있는 맹공이를 발견한 구단수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손 좀 줘봐. 구단수가 서둘러 부축하자 맹공이는 겨우 기운을 내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아파서. 맹공이가 더듬거리자 구단수는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미안하긴. 얼른 병원부터 가자. 택시를 잡을 새도 없이 구단수는 맹공이를 어깨에 기대게 해서 가까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길가에 몇몇 사람이 놀란 듯 쳐다봤지만 구단수는 전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가 다가와 응급실로 안내했습니다. 맹공이는 검사를 받으며 정신이 혼미해졌지만 구단수가 계속 손을 잡아주면서 괜찮아, 곧 나을 거야. 라고 부드럽게 속삭이자 어느 정도 안도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간단한 치료를 받은 맹공이는 병실 침대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구단수를 보자마자 맹공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구단수는 지친 표정 속에서도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별말을. 혹시 더 필요한 거 있어? 맹공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괜찮아. 정말 고마워, 단수야. 두 사람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듯 병실 한편에서 은은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밖에서는 의사가 차트를 정리하고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맹공이와 구단수는 오롯이 서로만 의식했습니다. 맹공이의 맥박을 확인하던 구단수는 안도한 듯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는 아프지 마.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구단수가 솔직하게 말하자 맹공이는 미소 지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래도 달려와줘서 고마워. 눈을 마주치는 순간 둘은 새로운 우정인지 다른 감정인지를 분간할 틈도 없이 묘한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마음속 복잡한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만큼은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화려한 도심의 한 라운지에서 서민기와 강진아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붉은 조명이 바에 깔려 있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퀭해 보였습니다.
서민기는 잔을 가득 채운 위스키를 천천히 기울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진아는 그 장면을 흘끗 보더니 의미심장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마실 기분 아니라며. 결국 이렇게 나왔네. 강진아가 조롱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서민기는 대답 없이 잔을 비웠습니다. 눈빛이 흐려질 정도로 이미 많이 마신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솔직히 아직 나 못 잊은 거지? 강진아가 치켜 올린 눈썹으로 서민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민기는 귀찮다는 듯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거 아냐? 그냥 힘들어서. 서민기의 휴대폰이 몇 차례 진동했지만 서민기는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강진아는 힐끔 화면을 보며 묘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연락도 안 받나 봐? 누가 찾는 거 아니야? 하고 강진아가 물었지만 서민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귀찮게 뭐하러. 서민기가 퉁명스럽게 말하자 강진아는 잔을 부딪히며 거리에 남은 술을 마저 따랐습니다. 어차피 공이랑 결혼해도 네 맘은 내 거잖아. 강진아가 반쯤 농담처럼 말하자 서민기는 이를 제대로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헛웃음을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강진아는 화장을 고치듯 거울을 꺼내며 나지막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공이가 널 진짜 좋아했나 보네. 네가 요즘 꼴이 말이 아닌데도 신경은 쓰나 보지. 서민기는 괜히 뭔가 반박하고 싶어 입을 열었지만 머리가 띵하고 아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기야, 혹시 공이랑 잘 지낼 생각 없어? 이런 식이면 둘 다 힘들잖아. 강진아가 조금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민기는 술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힘들긴. 그런데 모르겠어. 나도 이 결혼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서민기가 애매모호하게 답하자 강진아는 잔을 휘저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네 마음은 이미 여기 와 있잖아. 그러면 됐지 뭐. 그 말과 함께 손목에 기대어 서민기를 살짝 끌어당겼습니다. 서민기는 잠깐 흔들리는 듯 보였지만 결국 스마트폰 진동도 무시한 채 술에 빠져드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사 일, 가족 문제, 그리고 맹공희와의 갈등까지 모두 잊고 싶어하는 듯 보여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라운지에 울리는 노랫소리가 점점 커졌고 조명은 현란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서민기에게는 오로지 술과 강진아의 시선만이 흐릿하게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맹공희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병원에서 퇴원수속을 밟았습니다. 퇴원수속 창구 앞에는 구단수가 함께 서서 진료비와 서류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맹공희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구단수는 주머니 속 영수증을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너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웠을 테니까. 몸은 좀 어때? 아직 아프면 안 되는데. 맹공희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햇살을 바라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한결 나아. 고마워. 걱정 끼쳐서 미안해. 구단수는 시선을 살짝 피하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민기는 혹시 연락 왔어? 맹공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어젯밤 늦게 전화했는데 안 받더니 아직도 연락 없어. 뭐 괜찮아. 솔직히 이제 기대 안 해. 그 말에 구단수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퇴원 절차를 모두 마친 뒤 두 사람은 병원 복도를 나란히 걸어 나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복도의 하얀 벽을 환하게 비췄지만 맹공희와 구단수의 마음은 조금 무거워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서늘한 공기가 두 사람의 뺨을 스쳤습니다. 구단수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맹공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럼 집에 갈 거야? 아니면 어디 다른 데 갈래? 맹공희는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집에 가는 게 맞겠지. 늦으면 또 잔소리 들을 수도 있고 몸도 좀 더 쉬어야 하니까. 구단수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택시 타고 들어가. 힘들면 언제든 불러, 알았지? 맹공희는 옅게 미소 지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단수야. 많이 고마워. 두 사람은 병원 정문 앞에서 짧게 눈을 마주치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맹공이는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흔들었고 구단수는 수선집 쪽에 들릴 일이 남았다며 먼저 발길을 돌렸습니다. 떠나기 전 구단수는 맹공이를 향해 손을 흔들며 작게 외쳤습니다. 다시 전화해. 맹공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택시에 올라탄 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심경 속에서도 구단수가 건넨 따뜻함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씩 커져가는 듯 보였습니다. 맹공이가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서민기가 소파에 비틀거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엉망이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으며 술 냄새가 집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빈 술병과 과자 봉지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서민기는 맹공이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도 눈을 반쯤 감은 채 신음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왔어? 맹공이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취할 일이 있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요? 서민기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왜 이렇게 늦게 와? 그 태도에 맹공이는 속이 뒤집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민기가 자기를 찾지도 않았고 맹공이가 아파서 병원에 있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맹공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부부 아니었어요. 당신은 한 번도 내 남편인 적이 없어요. 혼인무효 소송 낼 거예요. 서민기는 눈썹을 치켜 세우고 술에 취한 기색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널 사랑한 적 없어. 서로 가시 돋친 말들이 오가자 맹공이는 밤새 병원에서 겪은 일과 마음고생, 그리고 서민기의 무책임한 태도가 겹쳐 한계를 넘겼다고 느꼈습니다. 분노와 서운함이 폭발하듯 맹공이는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은 듯 방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서민기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 난 상관없어. 주정 섞인 목소리를 흘리며 결국 잠에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주정과 함께 묻어나는 맹공이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는 태도에 맹공이는 분노와 함께 허무함이 더 크게 밀려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결혼 생활이야 라고 맹공이는 혼잣말하듯 생각했습니다. 집안에 뒤엉킨 술 냄새와 어질러진 쓰레기를 보니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방을 챙긴 맹공이는 눈물을 삼키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뻑뻑한 문이 열리자 어둡고 고요한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맹공이는 낯선 공포와 해방감이 동시에 엄습하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이제 끝을 내야 하나라는 생각과 함께 미래가 막막해지는 두려움도 스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킨 상태로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며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뚜렷한 계획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집에 머물면 몸도 마음도 망가진다는 강한 예감이 들 뿐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에 나온 맹공이는 갈 곳을 몰라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전날 복통으로 쓰러진 기억이 떠올라 약간 두려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집 안에서 서민기의 술주정을 듣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골목길을 천천히 걷다 보니 마음 한구석에서 외로움과 무력감이 엄습해오는 듯 했습니다. 맹공이는 난감한 표정으로 가로등 아래에 멈춰서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구단수가 보였습니다. 구단수는 숨을 고르며 맹공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뭐해? 구단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잔뜩 배어 있었습니다. 맹공이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구단수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맹공이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있잖아. 같이 가자 어디든. 그 한마디에 맹공이는 마음속에 쌓였던 긴장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민기와의 결혼이 사실상 파탄났다고 생각하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구단수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작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 가장자리로 자리를 옮겨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코끝을 스쳤지만 서로의 온기가 느껴져 한결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맹공이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대충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끝난 것 같아. 소송을 걸겠다고 했더니 그래도 상관없대.
구단수는 맹공이를 바라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말로는 그래도 마음이 복잡하긴 하겠지. 네가 많이 힘들었잖아. 당분간은 생각 말고 좀 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맹공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어디 가서 쉬어야 할지 모르겠어. 집에 가기도 싫고. 구단수는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럼 내 방에서 지내. 난 할머니 집으로 잠깐 들어가면 돼. 순간 맹공이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좀 미안해. 그래도 괜찮으면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줄래? 구단수는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알았지? 두 사람은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려 애썼습니다. 사방이 어둡고 복잡해 보였지만 함께 있으면 조금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골목 끝에 서서 구단수가 맹공이의 손을 살짝 잡자 맹공이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이 반전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